자, 지금 우리는 모음 체계를 들어갈 때가 됐네요. 자, 모음 체계. 첫 번째 단모음, 두 번째 이중모음을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예전과 지금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 이 단모음 체계를 가지고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또 의문들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보는 국어사 책들이 뭐 국어사가 어마어마하게 변한 게 아닙니다. 국어사라는 것은 변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국어의 어떤 음소가, 어떤 음운 변동이, 뭐 자음이, 모음이, 그 다음 어떤 음운 현상이 어떻게 변했는가가 국어사입니다. 제 교재에는 그게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요. 각 파트마다 밑에 제시해 놨어요. 그 국어사적인 측면을 알아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음운사는 자음이다 그러면 그 밑에 자음과 관련된 자음사가 있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예전 국어사 책도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볼만한 도움이 되는 책은 정말 극소수 한두 권밖에 없는데요. 자, 방통대 국어사 교재는 제가 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사범대에서 방통대 국어사 교재를 가지고 가르친다는 건 교원임용을 문제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내용이 그렇게 없고요. 안병희 선생님 책을 권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이제 현재 뭐 연구자들, 학자들에 의해서 계속 연구가 되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책들을 바라보면 어떤 책에는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 저도 아주 예전 책들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훈민정음에 맞춰서 철저하게 훈민정음에 맞춰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불축, 설소축, 설축으로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전설, 중설, 후설이 아니라 설불축, 설소축, 설축.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 음소도 조금씩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맞추어서 공부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옛날 교재에 이것과 다르다 그러면 그건 좀 이제 던져 두셔야 되겠죠. 아셨죠? 자, 단모음 체계 아래야, 이, 오와 우어, 요야, 유여, 얘들은 기본자이고 그 다음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영한 기본자이고 그 다음에 합용을 한 자 뭐죠? 초출자, 제출자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모음을 가지고 이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죠. 구축이 마이너스 자질을 가지고 있네요. 구장.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자질, 그러니까 구축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구장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설불축, 설소축, 설축,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걸 기억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내용들을 기억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우리 훈민정음을 할 때 훈민정음을 가지고 문자를 다룰 때 아래아를 가지고 발음 이야기했죠. 아오 발음을 한번 해봐라. 혀가 어떻게 되냐? 자, 우리는 현대국어는 위치에 따라서 고, 중, 저로 나누고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원순이냐 평순이냐 나누고 그 다음에 혀의 위치에 따라서 전, 후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거에는 지금 다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설입니다. 아하, 혀의 모양과 관련되어 있구나. 이렇게 먼저 판단하셔야 되겠죠. 혀의 모양과 관련되군.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문자를 할 때 아래아를 가지고 발음을 한번 해보시라. 그럼 혀가 어떻게 되냐? 혀가 좀 깊게 수축이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을을 발음해보라고 했죠? 약간. 그 다음에 이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쵸?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교재에 옛날 전중후가 있다면 그거 버리시고 이 기준에 의해서 공부하시고 설축은 그 다음에 설소축은 설불축은 이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현대국어 차이가 나는 건 전설, 후설로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쵸? 전설, 후설의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게 현대국어와 중세의 단모음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이제? 아하, 혀의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군. 그 다음에 얘는, 자, 뭐죠?
얘는 현대국어와 같아요. 뭐가 어떤 점에서? 오, 우, 뭐죠? 아하, 원순모음이네요. 그렇습니다. 원순모음, 나머지 비원순모음, 즉 평순모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의문을 공부하실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이 돼야 되는 게 자음체계와 모음체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단모음체계나 이중모음체계도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원순모음, 얘를 보면 얘는 비원순모음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네요. 자, 기본적인 단모음체계 파악되시죠? 자, 출제가 됐던 자료인데요. 단모음에 출제가 됐을 때 뭘 물어봤냐면요. 이거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표를 가지고 무엇을 지도할 수 있냐? 단모음이 음가를 지도할 수 있다. 이걸 아냐 모르냐를 출제한 거예요. 객관식 때 출제됐는데 쉬웠을 것 같습니까? 1번 단모음에 무엇을 지도하고 나는 단모음에 무엇을 지도한다. 이런 식으로 2번 단모음에 무엇을 지도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절대 쉽지 않았어요. 이걸 틀린 사람들이 부지기 쓰였죠, 여러분. 그런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얘 모음사각도네요. 그쵸? 모음사각도는 단모음의 음가를 지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단모음의 대립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단모음의 대립관계를 바라봤더니 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이 관계 설축, 설소축, 설불축, 구축, 구장 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축과 구장, 입의 모양에 대응해서 입의 모양. 자, 이 구자가 무슨 구자입니까, 여러분? 입구자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문자 표기를 다루었죠. 그러면 이 시간 전에 다루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실했다면 이 정도 다 알고 계실 내용일 것입니다. 구축은 원순 모음, 오, 우, 원순이잖아요. 그쵸? 구장은 비원순 모음, 즉 평순 모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혀의 위치인 축에 의한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축은 혀의 위치를 말하며 모음조와 관련된다. 설축 계열들, 설소축 계열들, 설소축 계열들, 뭐죠? 어에서 작용하고, 아하,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이제 쉽게 파악될 수 있는 게, 현대국어에서는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끼리 결합하는 성질 이러는데 우리가 중세를 설명할 때는 설축은 설축끼리 만나고 설소축은 설소축끼리 만난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네. 그게 옳겠네. 그쵸?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호, 설소축과 설축 계열끼리 이제 만나는 거구나. 설축은 설축, 설소축은 설소축. 이는 중립모음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의 모양에 의한 분류, 원순모음과 평순모음, 레아. 자, 원순모음과 평순모음이 있는데, 자, 예를 보시면 여러분들 우와 의가 이렇게 대립되죠. 원순모음과 평순모음으로. 오는 뭐와 대립됩니까, 여러분? 오는 현대 국어에서는 오가 뭐와 대립되죠, 여러분? 쉽게 알잖아. 그쵸? 그런데 중세에는 얘와 대립돼요. 아래와 대립되는 것. 아하, 이게 다르네요. 그쵸?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은 예전에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출제됐던 내용인데 객관식 시험 때 출제 문제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난이도 바닥 수준으로 낮추어서 제시했습니다. 자, 입술 모양에 의해 대립하는 모음의 수가 더 늘어났다. 현대죠. 이게 오른쪽 이 나번 같은 경우 현대가 되는데요. 전설 후설의 이원적 대립이 모든 단모음에서 나타났다. 현대 국어. 자, 중세에는 전설 후설의 이원적 대립이 이 기준이 아닌데 축이죠, 축 기준은. 그런데 현대에서는 전설과 후설의 이원적 대립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 입술 모양에 따라 오와 대립하는 모음 아래하에서 무엇으로, 자,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죠. 축에 의해 대립하던 의와 이가 무엇의 대립을 보였냐? 이건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이죠. 전설 후설 모음.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쉽게 파악하실 수 있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하면 단모음을 중세 때 축의 기준, 그 다음에 구축과 구장의 기준으로 나누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대 국어와 비교. 이 정도면 더 이상 깊게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16세기 자음의 변화죠. 16세기도 중세로 봐야 되겠죠. 자, 훈몽자예라는 건 알고 계시겠고, 자, 지난번에 다루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바라보도록 합시다. 자, 중성 도경 11자. 자, 그 다음에 모음의 순서 및 명칭. 개구도가 큰 것, 입 벌리는 게 큰 것에서 이제 작은 모음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야는 제외하고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그 다음에 현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화 제정 이후에 이렇게 열자가 됐다는 것, 이런 정도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뭐 깊이 있게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참고 자료로만 제시를 해놨습니다. 뭐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설명하고 분석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중모음 바라보시면 상향 이중모음과 하향 이중모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상향 이중모음 같은 경우는 사실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중요도가 뭐 하향 이중모음도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닌데요. 자, 이중모음이란 것 자체의 중요도는, 중요한 것은 좀 이 다음 장에 있는데 그때 설명하고요. 상향 이중모음이라는 것은 이 계열, 자, 상향 이중모음입니다. 그러니까 반모음 2를 말하는 거죠. 저 Y자는 반모음 2계열의 상향 이중모음을 말하는데, 반모음이 앞서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얘는 표기를 하면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야, 이야.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의문은 아닌 거죠. 문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발음을 해보라고 했는데요. 이야, 이여, 이요, 이유. 자, 그러면서 제가 그때 기억나십니까? 얘들의 공통적인 점이 있다. 뭐에서 시작한다? 이에서 시작한다는 공통점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야, 이여, 이요, 유. 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 반모음 2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원순모음계 상향 이중모음이 있는데요. 이건 자, 반모음 얘도 앞서는 거네요. 그래서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하죠. 와, 워 이렇게 반모음이 앞서는 이중모음 둘 다. 그런데 반모음 2계열이냐 원순모음 계열이냐 뭐 이 차이만 있습니다. 2계열에 하향 이중모음이 있는데 이건 뭐죠? 이가 뒤에 놓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가 다 뒤에 놓여 있죠. 자, 어이, 아이, 어이, 오이, 우이, 의, 이 이렇게. 자, 이중모음의 변화, 애가 단모음으로 변화되고 근대국어에서 외위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변화를 겪습니다. 자, 현대 국어에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상향 이중모음,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거나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읽고 이해하시는 수준에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상향 이중모음, 아래와 의가 이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상향 이중모음이란 것 자체가 다 뭐죠? 자, 반모음 2계열에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상향 이중모음. 그쵸?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 반모음 2가 앞서는 것. 그 다음에 원순모음, 자, 계열의 상향 이중모음이 앞서는 것. 자, 그래서 아와 아래아와 의가 이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국어에는 사실 소용이 없으나 어린아이의 말이나 변방의 말에는 간혹 있다. 마땅히 투자를 합하여 쓸 것으로 지금 이게 자,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표기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그냥 기기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쓰시기 바랍니다. 그이와 무리와 같은 것으로 그 세로로 된 것을 먼저 발음하고 가로로 된 것을 세로로 된 것을 발음하고 오라 세로로 된 것을 발음한다. 이걸 유이치에다 적어야 되겠다. 그러면 기아오, 기으 이런 식으로 발음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발음해보면 기아오, 기으. 자, 다른 것과 같지 않다. 당연히 현대 국어에서는 이 발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사실은 국어에는 소용이 없으나 애들 말이나 변방의 말에만 간혹 있다고 했으니까 거의 실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모음은 축과 구축, 구장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는 것, 그 다음에 현대와 어떤 비교, 현대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걸 관심 가지시라 했고 이중모음을 할 때 중요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야하, 이렇구나 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가 선행하는 이중모음에 관한 자료를 보면 이어, 이 등은 아이의 말이나 변방의 말에 있으나 국어에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중앙어에 문자를 마련하지 않았다. 그리고 의는 표기 방법조차 없었다. 하양 이중모음 이의는 문자는 없었으나 음은 존재했다. 자, 이건 나중에 성조에서 좀 다룰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상향 이중모음이잖아요. D 플러스 고입니다. D 플러스 고. 그러면 얘가 이제 기억 약화가 이루어졌죠. 자, 이 모음에 의해서 뒤에 있는 기억이 약화되어서 뒤어로 표기를 했습니다. 에서처럼 사동의 D는 어간 D에 사동 전미사 이가 통합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읽겠습니까, 여러분? D 이런 식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D.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시범 시범을 보여드렸죠. 상성 같은 경우 장음으로 읽는다. 불이 깊은 난간 바람의 아니밀세.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불이 깊은 난간 바람이 아니밀세 이러지만 제가 길게 느려서 읽는 것은 다 상성이에요. 자, 그래서 하양 이중모음 문자는 없었으나 발음할 때 그 음은 존재를 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출제가 됐던 건데요. 자, 이중모음 에와 에의 형태 교체입니다. 자, 잠깐만 여기에서 멈춰서 여러분들 우리 교원임용고사에서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출제했냐에 따라서 두 번째 출제자의 능력에 따라서 난이도는 춤을 춥니다. 난이도는 춤을 추는데, 그러니까 출제자가 능력이 없어도 문제답게 못 내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생님들이 들어가면 정말 매력적인 문제를 내거든요. 대학 교수라 해서 실력이 다 있다 이런 착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아주 진짜 존경할 수밖에 없는 학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쓰레기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의도, 높게 낮게 난이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출제됐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는 개론서에 있냐 이거예요. 나 재수를 했고 삼수를 했다. 여러분 남들보다 365일 더 공부하고 또 365일을 더 공부했는데, 아니 사실 오수, 육수, 칠수, 십수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더 오랜 시간을 투자했는데 시험장 가면 재학생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하나의 이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이나 처음 보는 내용 또는 관점, 그렇다면 얼마나 스키마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고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사실 자료 분석만 충실하게 할 수 있으면 답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답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자, 이중모음 에와 에의 형태교체, 중세 국어의 조사 및 어미 관련 형태교체에서 공통적으로 에와 에가 반모음 이를 가진 이중모음들과 함께 행동한다. 당시 에와 에는, 지금 저는 에나 에를 이런 식으로 발음하지만 실제 당시 발음은 그 발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 어입니다. 그 당시는 이중모음 아이, 어이로 발음이 됐죠. 저는 지금 단모음으로 발음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당시 아이와 어이는 반모음 이를 가진 하향 이중모음이다. 그럼 이가 아이, 그 다음에 어이, 이렇게 얘가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뒤에 나타나는 거죠, 하향 이중모음. 자, 그래서 지금 얘를 저는 단모음을 발음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쟤를 읽으면 당시 아이와 어이는 반모음 이를 가진 하향 이중모음이라는 근거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봅시다. 모음 이로 끝나는 체언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는 체언. 자,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는 체언 플러스 주격조사 이기나 서술격 조사 이기다가 결합되는 경우. 당연히 이 형태, 동그라미 이응이 있는 형태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조사의 형태는 얘로 나타난다. 영 형태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쟤로 나타나는 것.
제가 이 문제를 처음 보자마자 쫙 실수했던 게 있습니다. 실수했던 게 뭐냐면 그냥 동물적으로 즉자적으로 아주 단순 극치에 내해 달이 없도다 어씨 연철표기,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이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동물적으로 연철해 버린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내 달이 없도다, 이상하다, 내 달이 없도다.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뭐가 펼쳐지냐면 연못가에 우리 고전 시가에 나오는 것처럼 연못가에 펼쳐지는 달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아하, 자, 형태수를 분석해 보면 내 히읗 정성치연이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한테 배웠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배워요. 같은 것도. 그런데 그게 맞다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학교 문법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만 이렇게 배웠는데 이 따위로 배우든 저 따위로 배우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표기를 하죠.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내 히읗 정성치연, 내 히읗 플러스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 얘가 자음으로 끝나 있으니까 동그라미가 있는 이 형태의 주격조사가 나타나야 되겠죠. 내가에 달이 없도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아니라 내가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말하는 거죠. 자, 제가 이걸 처음에 그냥 이거 동물이에요. 그냥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연철이 되어 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해봤는데 안 떨어져, 답이. 오라, 이게 뭐냐 해가지고 다시 봤더니 하늘에 떠있는 달이 아니라 이건 내가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말하는구나. 자, 그래서 이 다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달 플러스 2가 이 연철이 된 게 아니라 저 형태 자체가 원 형태가 되겠죠. 달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단모음 2로 끝나 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단모음 2로 끝나 있거나 반모음 2로 끝나 있는 치연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모음으로 끝나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사를 결합시키지 않습니다. 영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에 다리가 없도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발음도 또 뭡니까? 다리 없도다가 아니라 실제 저것들은 조사가 탈락됐다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 그러면 분명히 이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제가 형태를 따로 표기하지 않을 뿐, 발음이 된다고 바라보는 거죠. 자, 탈락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음으로 끝나 있기 때문에 또는 반모음으로 끝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기는 따로 하지 않지만 실제 저기에는 주격조사가 결합되어 있는 것과 같이 내해 달이 없도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달이 없도다가 아니라 달이 없도다를 읽었습니다. 그쵸? 실제 발음은 저는 영형태는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달이 플러스 없도다. 아하.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끝나 있는 경우에는, 지금 얘는 모음이로 끝나 있는, 단모음이로 끝나 있는 경우 체언이고, 뒤에 얘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서술격 조사가 결합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서술격 조사 형태는 표기가 되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죠. 당연히 반론은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문법이든 현대 문법이든 이 주장이 있으면 이 주장이 있는데요. 우리는 학교 문법을 연구하는 학자나 연구자들이 어떤 쪽에 더 집중하는가, 초점을 두는가에 맞춰야 되겠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다 해서 제가 거기에다가 옳다, 그것도 맞다, 이런 식으로 저는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학교 문법에 맞춰서 수업을 하고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반론은 되게 여러 가지 주장, 학설들 넘칩니다, 여러분.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관심 없고요. 저는 철저하게 학교 문법의 관점, 그 다음에 통설의 관점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지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서술격 조사죠. 그래서 얘가 단모음 2로 끝나 있는 경우 조사는 영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불휘가 돼. 제가 이거 읽을 때 불휘 이렇게 읽죠. 그럼 얘는 상승현이란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반모음 2가 분명히 반모음 2로 끝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격조사 2가 표기를 하지 않는 영형태지만 쟤는 음성적으로는 실인데요. 불우휘, 깊은 난간.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영 형태가 되겠고요. 뿌리 근자도 그는 뿌리다. 얘는 반모음 2로 끝나 있기 때문에
형태는 영형태.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모음이나 반모음으로 끝나는 체언가, 이거 뭐 잘못돼 있네. 모음이나 반모음으로 끝나는 체언가, 영언어간의 경우는 영언어간의 푸사격 조사 에나 어미 어의 경우에는 조사와 어미 형태는 반모음 이가 더해진 이의 이어로 나타난다. 자, 사지 예를 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모음 이로 끝나 있죠, 여러분? 여기에 푸사격 조사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사지 예. 그 다음에 따해 디여는 디 플러스 어의 결합입니다. 얘도 단모음 이로 끝나 있고 그 다음에 어와 결합하기 때문에 반모음 이가 더해진 이중모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겠고요. 432 배 같은 경우도 자 마찬가지가 해당이 되겠죠. 여의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반모음 이로 끝나 있는 배나 여희 같은 경우에 자 푸사격 조사 어가 결합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푸사격 조사란다. 자 어미 어가 결합되니까 뭐가 지금 반모음 이가 결합된 이중모음으로 표기가 되네요. 자 그쵸? 자 그다음 니을 또는 반모음 이로 끝나는 용언 플러스 어미 고의 경우는 원래 출제를 하는 출제 문제는 어미의 형태는 기억이 탈락된 해가지고 가로쳐놓고 또는 약화된 오로 나타난다 이렇게 제시했어요. 그럼 이 출제한 선생, 학술문법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학교 문법에 맞추어서 출제는 했다고 바라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러니까 문제 출제한 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4대에서 정상적으로 학교 문법에 맞추어서 가르치냐 아니냐 이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학교 문법 쪽에 가장 충실하고 어떤 실력이나 이런 거 대한민국에서 첫 손가락이라는 선생님들은 뭐 몇 군데 대한민국 하는 서너 명 저희 개인적으로는 서너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서울대 이진호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이날의 장윤희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경북대 이문교 선생님이나, 가톨릭대, 우리 사범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배주철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의문론, 연구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에 아주 뛰어난 선생님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풀을 까로, 니을이죠. 니을 때문에 기억이 약화된 것이고요. 탈락의 관점은 우리 학교문법 쪽에서는 탈락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요. 약화의 관점으로 시험 출제는 탈락된을 앞에다 제시해놓고 또는 약화된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선생이 어떤 쪽의 선생인지 그건 알 수 있는 것일 뿐이고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꿔놨습니다. 위치를. 약화된 또는 탈락된. 그 다음에 향을 묻히면 향이 배고 자 반모음 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의 기억이 약화돼서 배우로 실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출제된 문제 그대로 제시해놨습니다. 출제된 문제 그대로 제시해놨고 중세국어에서 애와 애는 왜 이중모음인가 라는 문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밑줄 2개 쳐놓고 이 조건 제시해놨어요. 제가 여기에서 한마디만 더 플러스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설명했기 때문에 따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답은요. 이것과 2번, 3번과 그대로 맞춰주면 돼요. 2번, 3번과 그대로 맞춰주면 부사격 조사 애 및 어미 결합해서 체언 또는 영언어간이 단모음이나 또는 반모음이로 끝나는 경우 그러면 이걸 A로 잡죠. 그러면 지금 그 조건을 그대로 A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조사나 어미 형태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얘가 B죠. 그러면 이 B가 그대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뭐와 뭐뭐도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얘가 C죠. 그래서 이 답은 A, B, C 딱 3개의 요소를 제시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 3개의 요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런 관점, 그 다음 이런 관점들 제시해주고 지금 세 번째 이 C에 대한 요소는 새나 그룹에도 자 답 정해져 있잖아. 새나 그룹에도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얘와 똑같이 써주면 되는 거죠. 다른 것도 없어요. 정확하게 똑같이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답을 틀린 사람들이 부지 기수라는 거예요. 정말 연습 안 됐다는 거죠. 사실은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슴이 박히는 거죠. 어떻게 이대로 2번과 3번 똑같이 A, B, C 세 가지 요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번에 그대로 맞추어서 A, B, C 제시해주면 되는 건데요. 참 가슴 아픔이죠, 여러분.
우리 쉬는 시간 갖고 계속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갖도록 하죠.